2025년 개띠의 운세는 사주 명리학 관점에서 볼 때 을사년의 기운이 작용하며 전체적으로 변화와 전환점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띠는 지지로 수를 가지며 2025년의 지지인 사화는 형살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내부 갈등, 감정 기복, 인간관계의 오해 등 조심해야 할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다만 이를 현명하게 넘긴다면 오히려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성장이 강조되는 시기로 과거에 미뤄왔던 일들에 대한 정리와 결단을 요구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만약 변화나 이직, 이사, 인간관계 재정비 등을 고민해왔다면 올해 하반기가 적기일 수 있습니다. 단, 충동적인 결정은 피해야 하며 주변의 조언과 본인의 직관을 잘 조화시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은 기복이 크나 지혜롭게 운용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특히 투자는 7월과 9월 사이의 하반기보다는 5월과 6월 무렵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다지거나 새로운 재정 습관을 정비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반기에 성과에 대한 보상이 기대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입소문,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층 확대가 가능한 흐름입니다. 연애운과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기존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운이 들어옵니다. 솔로인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급하게 움직이면 실망할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커플이라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작은 오해가 크게 번질 수 있으니 대화의 진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운은 비교적 무난하지만 피로 누적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장계통과 열성질환, 스트레스성 질병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몸의 이상보다는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명상이나 조용한 휴식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띠와 상극이라서 멀리해야 할 띠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개띠와 궁합이 좋아서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나와 맞지 않는 띠의 성향을 알 수 있고 올해 금전운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전반적인 경향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첫 번째 띠는 용띠입니다. 사주학에서 개띠는 지지로 수를 가지며 용띠는 진을 가집니다. 이 두 지지는 사주 명리학에서 대표적인 충 관계로 술진충이라 불리는 진술충에 해당합니다. 이는 12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토의 충돌로 뿌리 깊은 갈등과 에너지 충돌을 나타냅니다. 개띠와 용띠는 모두 토의 속성을 갖지만 그 방향성과 기운이 상반되기 때문에 기운이 부딪히고 깨지는 파괴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개띠는 음토에 해당하고 용띠는 양토로 분류되어 서로 토극수나 토극목의 작용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람 사이의 이익 충돌, 신뢰 결핍, 의견 충돌, 경쟁 심화로 이어지며 금전 운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이 관계는 흔히 같은 땅이라도 자리를 두고 싸운다는 말처럼 권한과 이익을 두고 부딪히는 구도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또한 사주의 국면에서 지는 청룡, 술은 천문성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이상과 현실, 동적과 정적의 차이로 인해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 자체가 다르게 흐게 되는 궁합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를 도와주기보다는 방해하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되기 쉽고 재정이나 사업 파트너십, 공동 투자에서는 특히 금전 운이 깎이고 손재수가 따를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개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두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사주학에서 개띠와 소띠는 각각 지지로 술과 축을 가지며 이 둘은 형의 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하고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축수령, 즉 무운지형에 해당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은혜가 없는 형벌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듯해도 속마음은 어긋나고 갈등과 뒤틀림이 깊어지기 쉬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주적으로 개띠와 소띠는 기질적으로 맞지 않고 내면적인 긴장과 불신이 쉽게 생기는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축은 음토로 매우 보수적이고 느린 에너지를 가지며 안정과 현실성을 중시합니다. 반면 술도 음토지만 불기운의 잔재를 품은 활동적이고 정의감 있는 성향을 지녀 갈등을 드러내고 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띠와 소띠는 서로를 답답하게 느끼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서로의 방식에 참견하며 금전적 문제로 오해와 다툼이 생기기 쉬운 궁합입니다. 특히 사업, 동업, 투자, 재물관리 측면에서 축수령은 신뢰가 쉽게 깨지고 작은 오해가 큰 손실로 이어지며 금전 흐름이 막히는 불운한 조합입니다. 이는 한 사람이 보수적으로 버티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정리하거나 바꾸려는 태도를 취해 결정이 엇갈리고 금전적 기회가 분산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띠가 함께 재정이나 생활 기반을 공유하면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금전운 자체가 하강세를 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개띠와 상극이라 멀리 해야 할 세 번째 띠는 닭띠입니다. 사주학에서 개띠와 닭띠는 각각 지지로 술과 유를 가지며 이 두 지지는 해의 관계에 해당하는 유술해입니다. 해는 겉보기에는 큰 충돌이나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서로의 운을 은근히 해치고 불운을 유발하는 관계로 여겨지며 특히 신뢰 기반이 중요한 금전 관계나 동업, 재정적 결합에서 뒤늦은 손실이나 배신,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닭띠의 유는 음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예리하고 세밀하며 결과 중심적이고 외형과 체면을 중시하는 기운입니다. 반면 개띠의 술은 음토로서 정의감, 책임감, 안정 추구 성향이 강하고 감정적으로는 신중하지만 한 번 틀어지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 둘은 처음에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협력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균열이 깊은 불신으로 변해가고 상대의 본심을 의심하거나 실망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관계로 흘러갑니다. 금전운 측면에서 이해 관계는 특히 위험한데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이라 해도 막판에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손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닭띠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개띠는 의리나 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나 책임 소재에서 시각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이로 인해 갈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 금전은 금전대로 새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쉬운 궁합입니다. 이번에는 개띠와 궁합이 좋아서 평생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가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마다 호환석, 팔찌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품은 보석입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을 높여주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께 2주 동안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팔찌는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되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개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첫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호랑이띠는 개띠와 매우 좋은 궁합을 이루며 특히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띠로 평가됩니다. 이는 두 띠가 지닌 지지인 인과 술이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삼합의 관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에서 오, 오에서 술로 연결되는 화 삼합극에 속하며 이 삼합은 강력한 에너지, 결합으로 서로의 운을 상승시키고 운명의 기운을 조화롭게 풀어가는 힘을 발휘합니다. 개띠는 사주상 음토로서 안정, 신뢰, 책임감을 상징하며 실무적인 역량과 현실, 판단력이 뛰어난 반면 외부 기회나 돌파구를 만드는 데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호랑이띠는 양목의 기운으로 개척, 추진, 결단, 도전 정신이 강하며 활동성과 리더십이 탁월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개띠는 호랑이띠로부터 외부의 기회, 인맥, 확장성을 공급받고 호랑이띠는 개띠의 신중함과 실행력, 마무리 능력 덕분에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투자, 프로젝트 등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금전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확장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호랑이띠는 천간적으로 간목이나 병화 같은 양의 기운과 연결되고 개띠는 무토나 정화와의 연결이 잦아 이들 사이에서는 목화토로 이어지는
오행생극의 순환 구조가 조화를 이룹니다. 이는 사주학에서 재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순환됨을 의미하며 금전적인 막힘이 적고 협력 시 지속적으로 재물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개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두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토끼띠는 개띠와 매우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며 특히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데 유리한 띠로 꼽힙니다. 이 둘은 묘수랍이라는 특별한 지지의 육합 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인연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묘는 음목으로 부드럽고 유연하며 예술적 감각과 감성, 계획성을 의미하고 술은 음토로 현실적이고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한 속성을 지녔습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이성적 판단과 직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토끼띠는 섬세한 계획력과 균형 감각, 사람을 다루는 감성적 능력이 뛰어나고 개띠는 정의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천력과 실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특성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관계를 만들며 공동의 이익을 향해 갈등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궁합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토끼띠의 기획력과 직감이 개띠의 신중한 실행과 결합되면 투자, 재정관리, 사업 등에서 위험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현실적인 재물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행적으로 볼 때 목의 기운인 토끼띠가 화의 기운을 생성하고 화는 다시 토의 기운을 생하기 때문에 목에서 화, 화에서 토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생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환 구조는 사주에서 재운의 원활한 흐름, 즉 돈이 들어오고 불필요한 손재 없이 쌓이는 구조를 의미하며 개띠의 토 기운이 안정적으로 보강되어 재물의 기반이 더 단단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개띠에게 평생 돈을 가져다주는 띠. 세 번째는 말띠입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말띠는 개띠와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띠로 이 둘은 오술반합이라 불리는 반합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합은 삼합보다는 약하지만 기운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며 특히 특정 오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는 정화를 대표하고 술은 화를 저장하고 있는 토로서 화생토의 생조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두 띠가 함께할 때 불의 기운이 강해지고 이 불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이어져 금전운에 매우 유리한 기운 구조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말띠는 일반적으로 외향적이고 활발하며 추진력과 도전 정신이 강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반면 개띠는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현실적인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이 둘이 힘을 합칠 경우 말띠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개띠는 그 기회를 안정적으로 시연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의 조화는 사업, 투자, 협업 등 실질적인 재물 흐름에 있어서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오행적으로 말띠의 화 기운은 개띠의 토를 생함으로써 개띠에게 있어 정제나 편재의 운을 끌어오는 힘을 부여합니다. 특히 화기가 왕성해질수록 토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이는 부동산, 저축, 축적형 재물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더불어 말띠의 활력과 넓은 인맥은 개띠가 놓치기 쉬운 외부, 금전 기회나 사업 확장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개띠의 금전운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연 관리와 협업의 태도 유지하기입니다. 2025년은 개띠에게 인성과 관성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해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것이 금전운 상승의 열쇠가 됩니다. 특히 상극이 되는 띠, 용띠, 소띠, 닭띠와는 금전적인 일에서 거리를 두고 반대로 호랑이띠, 토끼띠, 말띠와는 협업과 소통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독단적 결정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거나 함께 진행하는 자세가 재물의 흐름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변의 작은 인연이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해이므로 감정 조절과 말조심, 성실한 태도가 당신의 재물복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호환석 활용하기입니다. 2025년 개띠는 종종 과도한 책임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을 맞습니다. 이럴 때는 사주적으로 화와 토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호환석의 도움이 큽니다. 호환석은 사주에서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토의 기운을 보강해주며 동시에 정신 집중,
직감력 향상,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개띠에게 재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황갈색 빛깔과 파동은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냉철한 선택과 강한 집중력을 유도해줍니다. 호환석, 팔찌로 착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매일 손목에 착용함으로써 기운이 손바닥과 심장으로 전해지고, 이는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 심리 안정,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파동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정리정돈과 공간 기운 관리하기입니다. 사주에서 개띠는 현실적이지만 에너지의 흐름을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띠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집, 사무실, 작업 공간 등의 정리정돈이 금전운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관, 재물의 자리, 북서쪽, 책상 주위를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쓸모없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개띠는 남서쪽 방향이 재물운과 인연이 연결되는 기운이므로 이 방향의 화분, 붉은색 계열 소품, 밝은 조명 등을 배치하면 운의 흐름이 활기차고 밝아지며 재물의 기회가 더 쉽게 들어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띠이신 분들,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